자, 파이널 컷 프로로 여러가지 편집을 하시다 보면요,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사용자의 환경 설정입니다. 자, 사용자 환경 설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는데요. 사실상 사용자 환경 설정은 한 번 정도 설정해 주시면 거의 바꾸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 환경 설정 메뉴는 이 파이널 컷 메뉴, 파이널 컷 프로 메뉴 밑에 보면 유저 프레퍼런스, 시스템 세팅, 이지 셋업, 오디오, 비디오 세팅, 크게 네 가지의 사용자 환경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유저 프레퍼런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프레퍼런스는 6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너럴, 에디팅, 라벨, 타임라인 옵션, 렌더 컨트롤, 오디오 아웃풋, 이렇게 6가지 옵션이 되어 있는데,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제너럴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오브 언두는 제가 한글로 좀 바꿔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한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레벨 오브 언두는 작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몇 번을 되돌리기를 할 수 있을까를 횟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횟수를 많이 정해주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나 저장 용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레벨 오브 언두 숫자를 넣어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리스트 리센트 클립은 뭐냐면, 자, 이렇게 뷰어에 보시면 지금 브라우저에서 많이 열었던 그 클립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왔다 갔다. 이게 10개면 이렇게 10개의 메뉴까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리스트 리센트 클립은 요거를 20개까지 보여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역시 메모리나 어떤 저장 장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리얼타임 오디오 믹싱은 8트랙까지 해주겠다. 자, 이후에 나올 리얼타임으로 오디오를 믹싱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트랙 수 정해주는 거고요. 오디오 플레이백 퀄리티는 오디오를 플레이 시켜줄 때 그 품질입니다. 음질을 적을수록 편집 속도가 빨라지고 음질이 좋을수록 편집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미디움, 중간 정도에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자, 쇼 툴팁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플레이 스페이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런 힌트가 나오게 되느냐 안 나오게 되느냐 그런 것이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픈 라스트 프로젝트 온 어플리케이션 런치. 자, 여기서 작업을 일단 하다가 저장을 하고 끝냈을 때 나중에 다시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시켰을 때 자동으로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열리는 겁니다. 오픈이 되는 그 옵션이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롬프트 포 뉴 프로젝트 세팅이 있고 여기 뉴 시퀀스 세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퀀스에 대한 세팅 값을 물어보겠느냐 팝업 창으로. 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제시켜 놓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얘도 설정이 돼 있고 여기도 설정되어 있고 여기도 설정되어 있고 새로운 시퀀스나 프로젝트를 물어보는 것도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마지막 프로젝트를 열게 하는 것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무시가 되고요. 라스트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가 열리는 것은 무시가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 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About Capture on Dropped Frame에서 이 DV나 HD 캠코더에서 그 영상을 캡처를 받으실 때 만약에 드롭 프레임, 그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프레임이 드롭되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죠? 새로운 클립을 만들겠다 그죠? 아니면 캡처를 중단하겠다 자동으로 아니면 캡처가 다 끝난 다음에 경고를 하겠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원 애프터 캡처 일단 캡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받게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아예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드롭 프레임이 생겨도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그 미디어가 임포트가 될 때 브라우저나 아니면 타임라인이나 캔버스상으로나 아니면 뷰어상으로 임포트가 될 때 경고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메시지를 나오게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체크를 빼놓죠. 브라우저의 텍스트 사이즈, 여기 있는 텍스트 사이즈를 이 브라우저의 텍스트 사이즈의 크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보통 미디움 사이즈로 합니다. 그리고 옆에 에디팅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뷰어에서 스틸 프리지 듀레이션, 그 뷰어에서 그 사진 한 장, 한 프레임의 정지 영상을 뽑아낼 때 그 길이를 10초로 하겠느냐, 뭐 몇 프레임으로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10초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0초 00 프레임이고 이런 상태. 요거를 꼭 위에서 보셔야 되고요. 스틸 프리지 듀레이션. 자, 나머지 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타임라인 옵션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이 하단에 있는 이 편집을 하기 위한 창이죠. 이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인 트랙 2개의 비디오와 4개의 오디오 트랙으로 하겠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이걸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개의 비디오와 4개의 오디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트랙 사이즈, 그렇죠? 트랙, 이 하나의 트랙의 위아래 사이즈를 정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썸네일 디스플레이는 이 썸네일 상에서 이름을 보여주겠다, 필름 스트립, 그러니까 필름처럼 보여주겠다, 이름만 보여주겠다, 이런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오디오 트랙 라벨도 현재 A1, A2 이런 형태로 보여주겠느냐, 아니면 이름을 보여주겠느냐,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이 트랙상에서 키프레임을 보여주겠느냐, 아니면 그 편집 끝점과 시작점을 보여주겠느냐, 아니면 오디오 컨트롤 부분을 보여주겠느냐. 이거 오디오 컨트롤 부분이죠, 역시. 자, 여기 클립에 대한 또 키프레임입니다. 각각의 클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보여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렌더 컨트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 맨 끝에 있는 Always use best quality when rendering movies. 중간중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이 프레임 레이트도 좀 줄여줘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해상도도 좀 줄여줘서 이 캔버스 상에서 보이는 어떤 퀄리티나 프레임 속도는 좀 떨어져도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해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always best quality,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 최종 아웃풋을 낼 때는 제일 좋은 퀄리티를 해줘라.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작업 도중에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화면이 캔버스상에 보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이고 이 작업 중에도 이 캔버스상에서 그 최적의 퀄리티로 보면서 작업을 하시고 싶다 하면 이 100%로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디오 아웃풋은 현재 5.1 채널과 스테레오 아웃풋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유저 프레퍼런스는 사실상의 편집상에 있어서 이 타임라인과 캔버스 뷰어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입니다.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이 편집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유저 프레퍼런스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